안녕하세요. 5분 심리학 한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군 성격장애, 그 중에서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군 성격장애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 그리고 경계선 성격장애가 있는데요. 비군 성격장애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 A군 성격장애는 이제 자기의 어떤 독특한 생각이 있는 종류이고, C군 성격장애는 자기의 이제 내적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유형이라면, B군 성격장애는 자신의 성격적인 측면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유형인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이제 일명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규범과 법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요.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자, 그 원인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내가 바라는, 좋아하는 것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나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또 충동적이고 강압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 법, 규범 이런 걸 무시한다는 얘기는 법을 어겼을 때 따라오는 그런 결과들, 처벌을 받는다든가 감옥에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물론 이제 이 중에서도 굉장히 지능이 높고 교활한 유형의 양복 입은 뱀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식의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런 충동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법을 막 평소에도 어기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교활하게 숨겼다가 자기가 진짜 원하는 부분을 관철시킬 때 드러내는 그런 이제 교묘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원인은 일단은 이제 뇌 활동의 이상 또는 어떤 그 신경계 기능의 저하라는 생물학적 측면이 있고요. 양육적인 측면에서 이제 부모의 상당히 거칠고 지배적인 양육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굉장히 그 부모의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자녀를 강압적으로 키운 경우에 이 자녀는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도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강압적이고 힘으로 통제를 하고, 그것이 딱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나도 그런 식으로 자랐기 때문에. 자, 물론 이제 그런 양육을 받았다고 다 소시오패스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시오패스, 다른 사람의 이런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애초에 생물학적인 그런 소인을 타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생물학적인 소인도 모든 경우에 발현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런 거친 양육, 지배적인 양육을 받았을 때 생물학적인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이 소시오패스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 이제 지능이 높고 교활한 유형의 소시오패스들은 안 들키죠. 들키지 않는 데다가 또 들켜도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행위, 범법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벌받지 않을 위치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법이라는 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 적용이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좀 지능이 낮고 약간 이제 사회적 기술이 모자라고 이런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소시오패스들은 주로 이제 그 충동 범죄, 막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막 가게를 털어서 훔친다든지,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때린다든지 이래가지고 바로 잡혀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범죄 교정 시설에서, 교도소 같은 곳에서 교정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또 그 중에서 또 이 지능이 좀 높고 교활한 부류의 사람들은 치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보이고, 심지어 막 내가 나았다는 증거를 막 이제 치료자, 상담자한테 막 어필을 합니다. 가지고 나은 것처럼 속여서 밖으로 나간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죠. 자, 반사회적 성격 장애는 가벼운 경우에는 경쟁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